안녕하세요. 자, 2회차 찍어야죠. 중3 2회, 2회차 복습 동영상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1회차 때 했던 문제풀이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압 전류를 했었는데,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문제풀이 중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거나 아니면 틀렸던 거 이런 거 위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뭐가 이거 땅 떴네. 자, 오른쪽 그림처럼 여기 그림 있죠? 그림처럼 문질렀어. 유리하고 명주를 문질렀어요. 그때 명주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유리가 플러스가 됐대요.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자,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마이너스가 됐을 때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주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움직였을 거야. 맞죠? 전자가 이렇게 그림을 찾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밑에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어떤 게 맞을까? 자, 이렇게 5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밑에 전자가 많아진 거. 일단, 가운데 원자 핵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6개 그대로 돼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볼까? 6개 전자가 부족해졌고, 여기는 전자가 6개인데, 원자핵이 없어졌으니까 얘는 탈락이지. 얘는 틀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6개 원자핵 그대로 있죠. 그리고 전자가 3개. 3개 없어졌다. 여기는 6개인데 전자가 많아졌네. 요게 전자가 움직여졌네요. 그죠? 이게 맞겠죠? 얘는 왜 틀렸을까? 자, 원자핵이 6개. 그 다음에 6개. 똑같은데, 여기 보면 원자핵의 배열이, 잘못돼 있잖아. 지금 보면. 그리고 전자가 모자르죠? 어쨌거나 전자가 이쪽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기는 원자핵이 아예 없네. 이 그림은. 그죠? 여기는 원자핵이 너무 많아졌고 그러니까 전자가 정확하게 이동해야 돼. 전자가 이동해서 이쪽이 전자가 많아지고 이쪽은 전자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만 맞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하니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이 문제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 요게 조금 헷갈렸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거 하나 봅시다. 자, 선생님 2번이라고 번호는 달아드렸지만 우리 실제 교재에서는 2번이 아니었어요. 자, 털가죽에 마찰시킨 에보나이트 막대. 자, 털가죽 마찰시킨 에보나이트 막대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를 띄었대요. 그러면 에보나이트 막대를 공기 중에 오려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 우리 배운 거 뭐죠? 방전 현상. 마이너스 대전체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자를 공기 중으로 잃어버려서 중성이 되는 거. 거꾸로 플러스 대전체는 공기 중에 전자가 들어와서 중성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됐다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됐다고 했잖아. 그러면 에보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였는데 공기 중에서 받아요? 잃어요?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많은 거잖아. 그러면 관련된 게 어디 있어요? 전자가 에보나이트 막대에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그죠? 그래서 중성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런 걸 방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가 있으면 얘는 잃어버린다. 전자를 공기 중으로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플러스는 공기 중에서 전자가 들어와서 중성이 되는 거지. 그걸 방전 현상이라고 했어요. 요게 조금 어려웠고 틀렸고요. 그 다음 거 검정기 문제. 검정기 문제가 제일 까다롭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 단원에서는 그림을 보시면 검정기에 보세요. 금속판, 금속파 둘 다 마이너스를 만들어 놨죠. 이렇게 해야 대전체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 수 있다 그랬잖아.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쉽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걸 대면 더 벌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 다른 전화를 대면 오므라든다 얘기했었죠. 근데 이유도 살펴봅시다. 자, 이게 정전기 유도였단 말이야. 여기서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왔느냐? 자, 마이너스. 전자를 밀어내는 분이 오셨어. 그러니까 판에서 밖으로 어떻게 된다?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보자. 원래 마이너스였어. 전자가 좀 많았다고요. 많았었는데 더 들어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더 벌어진다가 되는 거지. 더 벌어지는 거고 금속박의 전하 변화, 마이너스 전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가 되겠죠. 밑에 예시를 보시면 5개가 있는데 자, 금속박의 상태 어떻게 된다고요? 더 벌어지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증가한다. 이게 되겠네. 그쵸? 자, 검정기. 이 문제 좀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려웠었냐면
우리가 책에서 풀었을 때 고난도 문제 중에 이게 아마 첫 번째 문제였을 거예요. 전하를 띤 물체가 공기 중에서 방전되는 모습 정확히 나타낸 걸 찾으라고 했죠. 방전되는 걸 정확히 찾으라고 했어요. 5가지 그림에서. 자, 아까 방전 얘기했지? 방전.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간다 그랬잖아. 자, 예를 볼까요? 원자 핵은 움직일 수 없잖아. 보나마나 틀렸네. 그죠? 얘는 자 봅시다. 어떤 상태? 원자 핵 플러스가 6개. 근데 전자가 많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대전체죠. 마이너스 대전체인데 방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자를 잃어버린다. 이 그림 맞네. 그죠? 이거는 자 볼까? 6개 플러스 6 마이너스 6 중성이잖아. 근데 전자가 들어왔어. 이건 뭐예요? 이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잖아. 이건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그림이고 이거는 마이너스였는데 중성으로 방전되는 그림이야. 얘는 원자핵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치? 얘도 마찬가지 원자핵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요게 좀 문제가 어려웠었어.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했던 문제풀이 중에 조금 까다로웠던 거 몇 개 풀었으니까 복습이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갔던 게 뭐 나갔냐면 짧게 전류, 전압을 나갔었잖아. 그죠? 첫 번째 했던 게 전류가 뭐라 그랬죠? 뭐의 흐름? 전하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전하는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었죠. 자, 근데 2가지로 나눴었어. 전하의 흐름 나와 있죠? 자, 2가지 왜 이렇게 했을까? 얘기했었죠. 처음에 정했을 때는 뭐가 움직이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플러스를 좋아했잖아. 마이너스보다.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전하가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 밀고 마이너스 땡기니까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라고 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체, 금속이죠. 구리도선. 도선엔 자유전자가 있거든.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인 거야.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거든. 그럼 마이너스 전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밀어주고요. 플러스 극에서 땡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라고 쓴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인다. 그죠? 자, 전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류는 그냥 어떻게 흐른다고 한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 그 다음 실제 움직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도선에 자유전자가 많다 그랬잖아. 평소에는 어떻게 있고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있는지 이것도 중요했었어. 그죠? 자, 요 그림을 볼까요? 잘 안 보이나? 확대. 자, 확대를 해서 봅시다. 자, 어때요? 전자가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지 멋대로 막 움직이네, 전자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래서 자유전자야, 자유전자.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는 건전지가 연결이 되지 않은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를 봅시다. 자,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자, 전류가 흐를 때 딱 보니까 모든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자, 이제 밀리는구나, 땡기는구나. 아, 얘가 마이너스 극, 얘가 플러스 극이 연결돼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게 도선을 확대한 그림이에요. 원자핵은 마찬가지 움직이지 않고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는 거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해야 되겠죠? 전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해됐죠? 자, 그걸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뭘 했었냐면 전류의 세기를 했었거든? 자, 전류의 세기.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암페어였죠, 암페어. 자, 전류의 세기. 기호는 뭐 I를 쓴다 라고 했었는데 기호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중요한 건 단위, 암페어야. 도대체 1암페어가 얼마만큼의 세기냐 이거지. 자, 그때 기억나요? 1초 동안 얼만큼이 지나가야 된다? 62518. 그죠? 6.25 곱하기 10에 18승계가 지나가면 1암페어라고 하자라고 딱 정한 거예요. 이게 그 묶음단위예요. 연필 한 탈 쓰는 12자루처럼 이만큼이 있으면 1쿨롬이라는 전하량의 단위예요. 전하량. 즉 1초 동안 1쿨롬이 지나가면 1암페어의 세기구나. 그럼 1초 동안 10쿨롬이 지나가면 6.25 곱하기 10에 19승계가 지나가면 그러면 세기가 더 셀 거 아니야. 그럼 10암페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이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할 때 전류계를 썼는데 기억나요? 전류계?
제일 중요했던 거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 마이너스 단자 여기 하나 둘 세 개 보이죠?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고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연결한다. 근데 단자가 하나야. 그지? 플러스 단자는 얘는 세 개나 있어요. 왜? 자, 처음에 5A 연결을 했다. 자, 그럼 여기 눈금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최대값이 5A면 요 밑에 걸 읽어서 3.5A를 읽으면 되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연결돼 있었다. 500mA에. 근데 바늘이 똑같이 있었다. 그러면 350mA를 읽는 거였어. 그죠?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다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눈금 읽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 전류의 세기를 모를 때는 일단 가장 큰 값에 연결을 하라 그랬죠. 그지? 그 다음에 요게 중요했죠.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 그리고 전류계는 직접 전원에 연결하면 안 됐어요. 그죠? 요게 직렬 연결하는 게 봅시다. 그림이 요 위에다 그려볼게요. 직렬 연결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구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전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흐르는 뭐 전류의 세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직렬 연결한다는 게 어떻게? 원래 해도 그대로 해서 이렇게 전류계를 연결하는 거죠. 그럼 직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한다는 건 예를 들어 이렇게 빼서 이렇게 연결하면 요거는 병렬 연결, 요거는 직렬 연결. 그러니까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한다? 회로에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죠? 마이너스 단자, 여기는 플러스 단자. 이렇게 연결이 맞다는 거지. 그치? 자, 요 그림을 보고 이 전하량을 볼 건데 아까 얘기했죠? 전하량, 전하의 양이다. 단위 쿨롬이라는 걸 쓴다. 그죠? 아까 했었잖아.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보면 1초 동안 1쿨롬이 지나가면 1A다. 우리 했었죠? 식을 살짝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 1쿨롬은 1A의 세기로 1초 동안 흐르면 된다. 카스네, 카스. C는 AS. 그죠? 그래서 전하량은 어떤 시간 동안 흐른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1쿨롬 1초 동안 1A의 전류가 흐르는 세기다. 그걸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했는지 기억나요? 전하량 보존 법칙 하려고 했었죠? 자, 전구를 켜도 냉장고를 돌려도 전기 에너지는 소모가 되지만 움직이는 전하의 양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직렬 연결했을 때 뭐 IA, IB, IC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여기 뭐 10쿨롱이 지나갔다. 그럼 여기도 10쿨롱, 여기도 10쿨롱이에요. 근데 전하량은 직접 계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다음에 어차피 시간은 똑같잖아. 그럼 전류의 세기 곱하기 시간이 전하량이니까 전류의 세기가 같으면 전하량도 같다 이거지. 측정을 해보니까 똑같이 나온다 이거지. 들어갈 때, 빠져나올 때 다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여기는요. 길이 두 개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간다 합시다. 여기서 10이야. 근데 여기 2가 지나갔어. 그럼 당연히 여기 얼마야? 그렇지. 8이지. 10은 2 더하기 8. 그죠? 이거죠? IA는 IB 더하기 IC. 그러니까 전하량은 보존된다.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게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었죠? 그 다음 마지막에 했던 게 전기의 회로도하고 전압이었는데 요 기호 기억나요? 자, 건전지 조심할 거. 짧은 쪽이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 스위치 알죠? 전구, 저항, 전류계, 전압계. 이거 외워야 돼요. 그 다음 전압 비교하는 거. 이거 중요했었지. 전압은 볼트인데 자, 전압은 수압으로 비교했었고 그죠? 이거 중요했었잖아. 물레방아는 뭐 전구, 밸브는 스위치, 파이프는 도선, 펌프는 전지. 전지가 전압을 유지해 주는 거잖아. 그죠? 요거 문제 잘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했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압계 사용법 아까하고 차이점만 볼게요. 병렬, 그지? 병렬로 돼 있지? 아까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했었잖아.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단자 3개, 그죠? 플러스 단자 하나. 어디다 꼽아냐에 따라 이런 걸 달리 읽어주면 되고 근데 회로에 병렬로 연결한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병렬로 연결한다. 전구가 이렇게 있다. 똑같이 또 아까 좀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병렬.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 단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그러면 전압계 되죠. 또 하나 아까 전류계는 전원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됐잖아. 근데 전압계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직접 연결을 해도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2회차 때 한 거 문제풀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이 전압까지 했었어요.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서 조금 더 나갈 테니까
복습하고 문제도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거 풀기로 합시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해.